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결국은 지금 현재 시간 어떻습니까? 유럽 증시 닥스 빨간불로 돌려져 있고요. 미국 증시 선물 전부 빨갛게 돌려져 있습니다. 장중에 일본 쪽에서 4%대 하락이 연출이 되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더 눌려진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악재입니까? 아니면 호재입니까? 호재라고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지표가 크게 개선돼서 그래서 테이퍼링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게 왜 악재겠습니까? 자, 오늘 그 시황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요. 또 어떤 기준이요? 어떤 업황, 어떤 업종을 들여다놓고 보셔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죠. 최근에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주를 팔고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래놓고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강세를 띄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제 노출이 됐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성장주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성장주면 어떻고 또 경기 민감주면 어떻습니까? 같이 주면 어때요?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한번 시원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화면을 통해서 시황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의 흐름 하나씩 놓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FOMC 회의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1년에 8차례 열립니다. 45일 간격으로 약 45일 간격으로 내년치 일정도 다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내용들 뻔히 다 나와 있는 내용들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1월부터 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었죠. FOMC 회의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뒤주시면 나오고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회의 결과죠. 1월부터 윤정두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월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회복세 둔화가 아니라 회복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근데 1월까지도 뭐라고 그랬냐면 FOMC 회의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현재로서는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유럽이 먼저 테이퍼링을 단행할까 고민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들, 그 공약을 경기 부양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냐 이제 난 당선됐으니까 끝났어. 뭐 지금 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긴축을 해야 돼.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건 윤정두 생각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경기 부분에 있어서 뭐 안정적이다 좋다. 근데 테이퍼링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월 다음에 언제? 3월이죠. 3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거. 저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6.5%. 어마어마하죠. 지금 제 목소리 좀 듣기 거북하시죠? 기다리십시오. 7월 1일 날 수술할 겁니다. 그럼 7월 8일부터는 아주 뭐 꾀꼬리 같은 소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론적으로 6.5%의 경제 성장률을 FOMC가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뭐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4월 달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4월의 기준은 일단 1분기가 지나갔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뭐 취임했고 그리고 나서 또 경기 부양책이 한 차례 의회 통과했고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막 논의 중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FOMC 회의 관전 포인트가 뭐다?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출해 줄 것인가. 일시적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꾸준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살아날 것인가. 두 번째 기준은요, 그로 인한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인가. 근데 4월 말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와요. 4월 말에 여전히 파월 의장은 아니야. 아직까지는 금리를 또 테이퍼링을 할 기준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더 들여다볼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계속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표출을 해줬는데, 표현을 해줬는데, 이때부터 슬슬 매파들의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쪽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테이퍼링을 단행해야 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커져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그러한 수순 속에서 누가? 옐런 전 의장, 지금의 현 재무부 장관이 이거 이제 금리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서 또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독립성을 왜 훼손시키냐.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거 와전됐어. 근데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면 그러면 바로 테이퍼링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메이저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경제지표가 둔화돼서,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와버리고 고용지표가 좀 둔화되게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지표가 안 좋아서 테이퍼링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건 바보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주사 더 놔준다는데 그걸 좋다 그러면 되겠어요? 네? 윤정두가 이렇게 방송하니까 벌써 이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윤정두처럼 똑같은 얘기. 이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호재입니다. 빨리 퇴원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악재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의. 좋아요. 그렇게 계속 계몽이 돼야죠. 결론적으로 지표가 안 좋을 때 메이저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봐 옐런 의장이 또 튀어나옵니다. 아니야. 경기의 지금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야. 경기는 좋아. 굉장히 좋아. 지표가 그것을 대답해주고 있잖아. 답해주고 있잖아. 굉장히 좋아. 다만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시중에서 특히 케이블 TV, 한국경제TV 특히 나오는 친구들 뭐라 그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나오시면 상관없어요. 그 유료 활동하면서 나와서 공부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이번에 긴축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지표가 좀 둔화돼가지고 이거 테이퍼링 내년으로 미뤄질 거예요. 이거 반등 좋아요. 그게 아니죠. 메이저들은요. 경기가 좋아지고 그 경기가 좋아지는 그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주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점진적인 시장의 강세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준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뿌려버리면 불질러버린 것처럼 확 타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단행하자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지표가 안 좋으면은 메이저들은 놀랍니다. 이거 굉장히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전혀 그거 아니야. 지표 좋은데 일시적이잖아. 너희들도 알잖아. 이거 일시적인데 왜 걱정해? 라고. 그러면 오늘의 기준은 뭐냐? 미국장의 조정은 뭐냐? 유럽의 조정은 뭐냐?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우리나라 변동성 대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변동성이 월등히 크죠. 일본 같은 경우에 4%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억 안 나세요? 5월 두 번째 주에 대만이 하루에 8%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죠. 왜?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었거든. 그 뒷부분에 보여드릴 겁니다. 미국 쪽에서
금요일 날 조정받은 거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2023년까지 뭐 하려고 2023년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 생각하느냐. 그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2022년도에. 예?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올려야 된다. 그것이 호재다. 그렇게 경기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기존의 비둘기파 성향의 분들이 갑자기 매파로 돌아서서 2022년부터 내년부터 금리를 올리자. 나는 내년 말에 금리 올릴 거로 본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FOMC 회의 끝나고 났을 때는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라고 표현은 안 되죠. 그런 내용 때문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오늘 기준에, 주말 기준에 여기서 더 빠졌어요. 1.4가 이탈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난리 났다. 안전자산의 선호. 야, 엔화가 강세를 띄어. 엔화 확 그냥 막 그냥. 엔화가 무슨 강세를 아이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엔화의 흐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추세 하락 부분에서. 그러니까 강세죠. 엔화의 강세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요자락에 놓여져 있어요. 요자락. 변동도 없어 사실은. 내 깜빡하고 지금 엔화 차트 안 갖고 나왔는데 요자락이 있어요. 요자락. 하락 추세에서 반전의 요자락. 여전히 하락 추세. 이걸 돌린 것도 아니야. 근데 무슨 안전자산의 선호고 뭐 난리 부르스를 또 한쪽에서는 달러와의 강세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우 머리 아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들여다볼 내용도 없어. 왜? 지금 유럽이 강세야. 지금 미국이 0.3, 0.4% 강세예요. 우리나라 장중 내내 미국 선물 빠졌잖아. 0.6까지도. 왜? 일본이 4% 조정이니까. 일본은 그럼 또 왜? 지진도 있었다는 것 같고 또 정정 불안이죠. 응? 올림픽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정권도 욕을 먹고 있어.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부분의 확대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유럽장 멀쩡하다니까요. 미국장 지금 강한 반등이에요. 거기에 기술주들의 강세. 지금까지 시장 끌어온 거 기술주인데 그쪽의 강세.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이거 우려라는 단어 쓴다는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다. 못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진짜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붕괴될 것 같으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대표적인 비둘기파 연방은행 총재, 블러드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이 2002년 말, 와우!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매파로 확 떨어진 거야. 이게 악재예요. 요게 뭡니까? 요거 잘 기억해 보세요, 요거. 요게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이 강세를 띠면 수익률은 낮아지고 채권이 약세를 띠면 수익률은 높아지죠. 지금 채권이 강세를 띠니까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쌩 날리고 내려오면 내려온다고 쌩 날리고 이것들이 확 그냥 막 그냥. 그럼 이 변동 유례 기준이 어느 정도는 팅 보시면 주봉 기준에서 자 보세요. 이게 금리 인상 시기예요. 이 금리 인상 시기 3%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저기 얘 금리도 3%까지 갔어. 금리 인상 3% 그 기준을 떠나서 2016년도에 금리 인상 있잖아요. 15년 12월부터 그때 3%까지 갔다고. 시장 폭등 랠리예요. 아니 그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요자락까지 깨지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길래 이제 와서는 또 채권이 강세를 띄어요. 채권 가격이 강세니까 수익률이 낮아져요. 채권 가격이 강세라는 거는 우와 안전자산으로의 회기의 욕. 와 진짜 결론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윤정두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세요. 2013년도 이거 지금 막말로 케이블 TV에 경제 TV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이런 그림 한 번씩 갖고 나올 수 있어요.
방송 나오는 친구들 이거 갖고 나옵니까? 그냥 오늘도 뻔할 거야 나와서. 그냥 미국장 선물이라도 보고 나오면 괜찮은데 와서 있잖아요. 뭐 지금 안전자산에 선호래요. 그래서 채권이 강세고. 근데 이건 뭐지? 이거 왜 오르지? 왜 내리지?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지조차가, 자기조차가. 엔화의 강세, 달러의 강세, 이 뭐지? 굳이 그런 방송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윤정도도 믿지 마세요. 윤정도를 왜 믿어?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데 이게 문제가 될 위치냐는 거예요. 여기를 넘겼어? 아니면 여기를 넘겼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S&P 500 지수, 미국의 500개 우량 종목에 대한 지수. 그 기준을 놓고 보시면 자, 3%까지 올라간 게 이게 뭐예요? 미국의 버냉키 회장의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처음 만들어 놓은 그 기준, 2013년도 기준이잖아요. 2013년도 5월 기준에서부터. 그리고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했죠. 긴축을 단행했죠. 3%까지 올랐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계속 얘기했던 거. 시장이요? 랠리예요. 조금뿐이 안 오른 것 같죠? 아니야, 무지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뭐 국채 수익률이 뭐 내려오거나 말거나 시장 그냥 횡보 내지는 상승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2015년도 12월에 금리를 올리죠. 여기서. 그러면서 다시 3%까지 올라가요.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시장은요. 랠리입니다. 랠리. 이거 까부는 거 봐. 혓바닥 쫙 굴려가지고. 장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까부러진 정도? 왜 장이 안 좋아?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면은 IT주들 지금 주가 대비 10%만 올라와도 삼성전자 88,000원이네. 하이닉스 13만 원대 중반이네. 삼성전기 19만 원 초반이네. LG전자 그렇게 되면은 10% 올라와 버리면 18만 원 돼버려요. 그 주봉 단위의 10%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LG전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실적 전망치 보고서만 나와도 오늘 같은 장에 LG그룹주들 그냥 강세를 띄워주는데 실적이다. 무조건 실적이다. 거기다가 지금 유럽 돌리고 미국 돌리니까 지금이라도 웃자라는 거예요. 마감 때 어떻게 끝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다만 전체 추이는 긍정적이다라는 것에 기준을 잡으셔야죠. 시장이 강세를 띠면서 덩달아서의 강세.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윤정욱이 몇 번씩 설명드렸어요. 교과서적인 내용, 지금 글로벌 시장에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각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겨내려고 살아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신고가 랠리가 지속된다. 이게 대세 하락의 흐름인가요? 지금 다우지수 이 음봉하고 성장주가 안 된다며. S&P 500 지수. 나스닥은요. 아이고. 금요일 종가 기준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이렇게 음봉 떨어져 내려올 때 이렇게 꼬리 달리고 음봉 이만하게 파란색으로 떨어져 내려왔었잖아요. 다 돌려놓고 지금의 이 위치인데 아니 지금 막 이렇게 막 와장창창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무너지는 흐름입니까? 시장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 흐름에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지금 고개 끄덕이는 사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실적 개선폭이 장난이 아니죠. 거기에 삼성 쪽에 납품 얘기 나오고 오늘도 시장 대비 강세의 흐름을 띄워주고 순간이죠. 밀려 내려갔다 돌려지는 흐름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이 유가증권 시장을 끌어당긴 기준 110%대에서 여긴 30%. 누가 끌어올렸어요? 여기서 다 끌어올렸죠. 시장 고점을 못 넘길 때 이 시장의 고점을 누가 넘깁니까? 2020년 1월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시장의 고점, 저 앞에 고점까지 넘겨주는 게 전기전자 업종의 이 흐름이 아니었으면 얘가 이만한 흐름이 나와요. 요거 깔짝깔짝 올라간 거, 그 순환성으로 돌아간 거, 이야!
경기 민감주로 가자. 철강주, 포스코.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 전후에서부터 봤잖아요. 그 41만 원대 하고 있는데, 이야, 전기전자 업종 못 가니까 이거 정리해서 일로 가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철강이, 포스코가 33만 원, 34만 원 하고 있죠. 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PER이 10배 수준이에요. 하이닉스가 세상에 내년 영업 순이익 기준이 14조 정도를 예상하는데, 올해 9조 5천억에서 14조를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이 88조가 뭐예요? 장중에 동네 창피해가지고 그냥 14조에 88조면 어떻게 했는지. PER이 6배 수준, 6배. 6배짜리 IT가 어딨냐고. 주가가 눌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한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디커플링 상태. 이쪽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갔어. 맨 처음에 이 흐름에서는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보다 조금 더 높게 116%, 여기가 102%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왜? 시가총액 세계 1위, 2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있고 똑같이 움직이다가 여기서 꺾인 겁니다. 2008년도, 18년도 직전. 디커플링 상황. 왜? 뭐 정부가 바뀌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뭐 뚜렷하게 개선된 게 글쎄요. 없다라는 인식일까요? 거기에 정정 불안이죠. 미국의 보수당과 트럼프 대통령, 보수와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와 항상 좀 삐끄덕댔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찌됐건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전기전자 업종이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강했고, 유일하게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 기준에서 2016년 저점을 깨지 않은 건 전기전자 업종 하나뿐이 없습니다.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삼성전자 내년에 사상 최대치예요. 그냥 사상 최대치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자사주익 소각 14% 났고, 하이닉스 어떠냐고. 아우, 순이익 14조짜리를 88조, 시가총액 장중에, 카카오가 지금 70조를 넘기는데, 아무리 성장주여도 이중잣대를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의 시장의 흐름에 그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조금 요만큼 조정이 나오는데도 하락 종목이 720개가 나와버립니다. 1% 미만인데. 오늘 코스닥은요, 0.4%인가요, 하락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993개 종목이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강세를 띄어야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이 움직입니다. 그럼 시장의 지수를 땡기는 걸 누가 땡겨요? 34%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가 땡겨야 됩니다. 아, 전기전자는 맨날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수에 연동돼서 그래, 지수에 연동돼서.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 아니, 주봉 단위로 10% 못 올라오고 하이닉스 올해 들어서 5% 이상의 일자별로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10%면 얼마? 13만 4천 원이네. 한 방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13만 4천 원이 올라온다면 거래가 수반됐겠죠. 오래간만에 양봉이니까. 그 다음 흐름 나오겠네. 그럼 신고가네, 2주 만에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나 원금 회복하면. 원금 회복은 여기서 시세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머지가 쫓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를 뗐는데, 셀트리온이 강세 띈 거, 의약품 쪽 강세 띈 거,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의약품이 강세일 때 셀트리온이 옛날처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요? 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지금 막판에 지금 3위까지 올라올까? 의구심이 생겨. 셀트리온 삼형제 다 합쳐가지고 해봐야 영업이 2조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하이닉스 8만 원 이탈될 때, 하이닉스 60조 깔짝깔짝 대고 있을 때, 하이닉스 영업이익 20조 8천억 찍었던 애인데 10분의 1뿐이 안 나오는 영업이익 가지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 시가총액을 넘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서 시장은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줬는데요. 지금의 기준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이 뒷받침되는 이쪽이 못 가고, 카카오 네이버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만 앞으로 그러면 시장 수익률 정도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어서 이 순위를 바꾼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영업이익 순이익 비교를 했을 때
아무리 무한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놓고 봐야죠. 지금 뭐 IPO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따지면 뭐 삼성물산은 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지주사의 역할 부분에서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LG화학은 왜 여기 있나? 하반기 IPO가 응? 세계 1위의 2차 전지를 IPO를 단행해서 성장을 시킬 건데. 결론.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 7월에 가까워 있죠. 7월에. 오늘 LG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치 나온 그 기준, 소형사에서 전망치 내주고 또 메이저급 신문사에서, 경제신문사에서 주말에 실적이 끝내주네요. 기준 나와주고. 실제 저평가 상태고. 매출액 70조짜리.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 모바일 사업 부분 띄어내서 이제는 개선이 됐죠. 거기에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부각. 지난해 12월 23일 날 상한가 갔을 때 LG전자가 전장사업 부분에서부터입니다. 그것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뭐 들여다본 종목이 없어요. 사실 뭐 시젠 같은 종목 기존에 기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기준에서는 뭐 우리 주력주도 어려운데 뭐. 거기에 교육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 기준에서 신원생명과학 그리고 그 이전에 셀리드 같은 종목군들 당연히 뭐 시젠 같은 경우도 개별 매매 기준 잡힐 수 있죠. 상승률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도. 근데 오늘 기준에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LG전자다. 이 LG전자의 값어치가 가장 높다, 좋다라고 표현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 상승률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대금의 기준이 이렇게 3천억을 넘겼다. 200만 주를 제발 좀 넘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200만 주를 넘겼다. 3천억을 넘겼다. 디스플레이가 세상에 오래간만에 다시 2천억 넘기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개인들의 흐름이 아니라 외국기관의 수급이라는 거죠. 이 흐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잡아내셔야 돼요.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이제 더 이상은 이현재학 어제 교육해드리고 오늘 폭 나왔죠. 근데 이 흐름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LG전자 같은 또 마찬가지예요. 신원생명과학의 이런 흐름, 엑세스바이오의 이런 흐름, 셀리드의 이런 흐름보다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시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 또 실적 뒷받침돼서 움직였던 HMM 또 현대위와 같이 자동차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쪽 기아, SFA 반도체, 금호석유 이런 쪽의 흐름이 본격화되기를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요. 이제 7월이잖아. 7월이잖아. 6월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7월이지 내일 모레면 지금 보고서 계속 컨센서스 상향돼서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잘 보자. 이렇게 해서 신원생명과학의 3천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 잡아드렸는데 오늘 4천만 주 터지고 장중에 20.20, 2020까지 올라갔죠. 종가는 11%. 그럼 어떻게 돼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물량이 일단 없어야 돼요. 내일 또 들여다보더라도. 근데 내일 만약에 단일가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조치들 같이 못 보는 거예요. 응? 지정이 안 돼 있다고 치고 시장주 지정 안 돼 있다고 치고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 얼마? 3천만 주 잡아드립니다. 48에 30인데 3천만 주만 터져도 됩니다. 그래서 6월 21일 관심 종목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야간교육, 일요일날 야간교육 9시부터 12시까지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자 신원생명과학 보십시오. 그리고 이현재학 보십시오. 아난티와 하이브 HMM 보시는데 거래량이 오늘 안 터졌어요. 이현재학도 막판에 꼬리 달리면서 거래량이 둔화됐죠. 신원생명과학.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한가의 흐름 4월 13일부터 다 잡아냈던 흐름이에요. 그때 이후에 거래대금이 수반되는지 여부만 보자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2시 40분에 오늘 하루 7% 수익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처음 본 주린이라 7% 수익 만족하고 익절했습니다. 또 오늘 11시 43분에 이용상 선생님께서 주식한 지 50일 됐습니다.
오늘 삼행과 진원 조금자인데 존경합니다. 주식 강의 분석 최고십니다. 예? 대표님 관심 있게 보다 오늘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매매 사인을 드린 적이 없어요. 교육을 해드렸을 뿐이지. 그잖아요.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응? 그렇게 했더니 우리 김용섭 선생님께서는 10시 41분에 어이구 수익 났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서 17.30%. 와우. 이런 수익들을 가져가셔야죠. 이게 6월 18일이죠. 6월 18일 날 9시 49분에 주식 못나이 선생님께서 오늘 24,300원 돌파 꼬리 부분을 그리고 앞전 고점 부분이 24,800원. 오늘 얼마 올랐어요? 36,000원. 목표 주가 딱 찍어줬죠. 응? 목표 주가 금요일 날 상향해 드린 게 36,000원이잖아. 어떻게 귀신같이 또 이걸 딱 맞춰? 금요일 날 요 자락에 이렇게 들어가셨다면 11,200원 얼마에 그럼 수익이? 50% 수익이네. 와우. 저는 교육만 했어요. 왜? 이걸 문자 사인을 어떻게 드려요? 유료 고객님들께 문자 사인도 못 드려요. 이거는 못 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 기준 잡아드린 거. 그 정도의 기준입니다. 4월 13일자 교육 보시면 4월 13일 날 상한가가 있어. 상한가. 그래서 노계 선생님께서 진원생명과학 16,000원에 5,000주 이슈 및 진단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 잡아드렸는데 민트장 선생님께서 나도 진원생명과학 샀어요.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했어요. 응? 다 갖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절반 정리하라고 했어요. 보시면 4월 13일 날 야간에 교육 또 해드려요. 응? 12일 날 기준에 야간 교육 해드리고 다음날 상한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응?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장학형의 기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띠용. 장학형. 띠용. 장학 확인형. 상승장학형, 상승장학 확인. 요 흐름을 18일 날 또 설명드립니다. 요 캔들 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6월의 캔들 크기, 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 25,550원. 종가 상한가 29,950원인데. 그렇죠. 장중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면서 잘라드린 동영상. 장중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장학형, 상승장학 확인형 아까 요만했었죠. 25,550원. 요만했다고. 그게 이렇게 33,250원. 그리고 장중 고점이 36,000원. 오늘 기준. 그럼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교육을 미리미리 보실 수 있었죠. 유튜브에서 동영상 교육을 왜 못 보시냐 이거. 자, 추석 감사합니다. 내일 상한가 종목 잡아주세요. 어우, 유럽장이 그렇게 좋아요? 반등 나와요? 미국의 선물이 긍정적이에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333. 자, 빨리 333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채팅방의 기준에서 카카오톡 방의 기준에서도 333 눌러주시는데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2,800원에 진원생명과학을 와 이거 돌립니다 하고 들여다보시고 진입을 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24,800원 죄송합니다. 한참 생각해서 가격이 얼마였지라고 24,800원에 근데 우리 주식 못나이 선생님께서는 24,300원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24,300원에 와 하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한번 가고 제가 오늘 그 교육 강좌를 하나 늘려다 빼놓은 게 거래량에 대한 강좌예요. 지금 밑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상상상 해서 이게 잘 올라오고 있으면 상상상 잘 올라오는 14개 채팅방 중에서 잘 올라오는 채팅방에는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자료 있죠. 그 교육자료 PDF 파일 올려드리고 링크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 구독 알람 링크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지 지금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장중에 전략, 장 마감 이후에 전략 올려드렸잖아요. 그 전략 들으셔야죠. 그리고 위에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위에 노트북 있고 다 있으니까 자료들 다 달라고 그러세요. 임 팀장한테도 배우고. 뭐 2중, 3중으로 대기할 필요 없이 같이 여기서 뿌려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상, 저도 상상상 할게. 저도 상상상 넣겠습니다. 자, 상상상.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변 올려주시는 방에 다 올려주세요. 그 자료, 교육 자료 올려주시고, 상상상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알람 신청 올려주시고, 상상상. 자, 저도 14번째 방에 올리겠습니다. 이모티콘도 한번 쫙 뿌려주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모티콘. 그래서 상상상, 나 상상상, 다 같이 상상상. 7월 1일 날 수술 받을 거예요. 도저히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 이 옥구슬,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또르륵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나와. 빨리 상상상.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방송 중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으신데, 어찌됐건 상상상 지금 74분이시면 적지도 않죠. 지금 라이브 창 띄워놨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라이브 창도 띄워주시고, 자, 나머지 이제 추가 교육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래요. 오늘 기준에 LG전자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60개 종목 중에서 상승률 17위에 올라섰습니다. 2.2%의 상승률 17이에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오래간만이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2.2%의 강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어떤 거?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2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래간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추세 전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일부 실렸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을 계속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150만 주만 넘겨도 된다. 100만 주만 넘겨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150만 주의 기준이면 얼마냐면 2천억을 넘기는 거죠. 2천억. 2천억 원은 넘겨야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순위 20위 전후에 들어옵니다. 20위 전후. 그렇게 되면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 거래량이 터지는 간극이 빨라지고 있어요.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21일 10시 4분 기준에서도 이렇게 차트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고점 저점 다 잡아드리고, 고가 저가의 편입 기준 다 들어갈 수 있다. 고가 저가 3분의 1, 2분의 1. 무슨 얘기냐면 만에 하나 시장의 영향으로 꼬리 달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락에서는. 아니, 경기가 좋아져서, 지표가 좋아져서, 그럼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고 그 부분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또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완벽하게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이제 본격적인 랠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금리 올리고 주가 빠지는 거 봤어요? 금리 올리는데 시장 빠지는 거 봤어? 그럼 금리를 왜 올려?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편입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리고 전략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30분 봉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수반돼 있다. 오래간만에. 이날도 윗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는 기준점을 좀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양봉의 흐름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오늘 30분 봉에 4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30분 봉에 40만 주. 그렇게 터져줘야만 끝까지 터지니까. 아쉬운 거는 오늘 300만 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봤어요. 근데 300만 주는 형성되지 못하고 200만 주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죠. 월봉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사실. OMA, 20MA 거래량만 실려도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왜? 실적철에 전장 사업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죠. 다음 달부터. 주봉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리, 아주 이쁜 자리에서 상승 추세 라인에서 쇠기형의 형식의 차트 형식이 나왔다. 근데 요 자락을 이겨내려면 여기서 거래가 터져야 된다. 매직 시그널 같은 경우에 영선 위에서 지금 크로스 발생 이후에 꺾여지려고 하죠. 위로 돌려지려고 하죠. 여기서 조금만 주가 움직이면 확 돌려집니다. 기울기 흐름. 가능성 여부는 요걸 보자니까요. 200만 주만 실려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돼요.
200만 주만 실려도.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실려줬단 말이야. 이게 간격이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터져줘야 돼요. 그 LG전자의 기준은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LG전자의 기준 어떤 걸 기준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기준이 LG전자의 실적,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매출 기준이 70조 원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이 26조짜리인데 매출이 70조.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의약품주들. 응? 우리 진원생명과학 얼마나 행복해요. 24,800원에서 뭐 36,000원을 금요일, 토요일 이틀 만에. 근데 진원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씩만 이렇게 크게 올려다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집은 10% 미만이야. 매출액은 몇백억이야. 아우. 매출액이 70조. 브랜드 가치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다만 이제 백색가정 기준에서의 영업마진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도 실적 개선. 모바일 사업 부분을 철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모바일 사업 부분 철수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매년 영업이익 적자 8천억 수준이던 게 그게 2분기 이후에는 이제 없어집니다. 와, 대단해져. 거기에 7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전장 사업에 가시적인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쭉. 지금 잘 보시면 요 자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여기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을 때 요 정도 자락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보세요. 매집이 돼 있던 이후에 그러면 상한가 한번 들어가고 12월 25일, 23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1월 달에 폭등 나오고 요 수익을 우리는 다 잡아먹었죠. 농담이 아니라 다 잡아먹고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일부 차익 실현 한번 하고. 재편입의 기준에 요 자락에서 만약에 지금도 손실이다 할지라도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박살나서 40%, 50%, 60% 빠졌는데 그것도 돌릴까? 돌릴 수 있을까? 실적이 있나? 실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고 지금 PER이 무슨 8배? 아니지 7배 수준. 기술주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발발발 동동동 굴르셨다면 거래대금이 없을 때 진짜 긴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친 거죠. 하방경성 뭐 상당히 했던 거죠. 돌려지는 흐름에 거래대금만 이제 실려줘. 그 거래대금은 밋밋하니까 잘 안 보이셨겠지만 일본 기준에서 제대로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는 것을 빠르게 지금 거래대금 10위에 올랐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20위 안에 계속 놓여지면서 그러면서 추세 강화 부분이 연출돼야 됩니다.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출석 체크 빨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른. 그렇게 해서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이제 그 영상 끝나면은 추가적으로 요 시황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시황 꼭 들으세요. 꼭 들으시고 LG전자 사랑해요. 응? 오늘 어떻게 됐어요? LG화학도 하방경성 잡아줬죠. 2차 전지 전체 강세의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IPO 앞두고의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실적 부분도 뭐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LG전자, LG화학 너희라도 먼저 좀 움직여줘라. 빵빵 움직여줘라. 사랑해요 빨리. 오늘 먹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도 없다는 거짓말이죠. 과일하고 야채를 좀 먹었는데 와, 이 숨을 못 쉬겠어. 살 빼야 돼. 살 무지하게 빼야 되고 이 7월 1일 날 이 성대 결절 수술 받으러 가야 되고 우리 정 의원님들께 오늘 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말씀도 못 드렸지만은 내일 12시에 서울대병원 가서 또 이 고혈압 약 또 진단받아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1시 반에 7월 1일 수술을 위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날짜 잡고 이제 날짜는 잡혀 있는데 체중 뭐 체크하고 해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12시에 좀 자리를 비워야 되고
금요일 1시 반에 좀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시장이 제가 보니까 이제 막 확 돌릴 시점이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사랑해요. 얼른 저 숨 좀 돌리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LG. 응? 본격적으로 좀 움직여서 상반기 1분기 1월 2월 달처럼 제대로 된 시세 좀 쭉쭉쭉 내줘. 엄마맘맘마 S&P 500 지수 0.48%, 다우지수 0.59%, 나스닥 0.56%의 강세. 예? 오늘 같은 날 투매하는 게 아니에요. 호재 속에서 왜 겁을 내? 닥스 0.46, FTSE 영국 0.27, 독일의 닥스 0.47, 유로스톡스 50 0.44, 프랑스 카크 0.26, 이탈리 0.31. 와우. 오늘 하루의 공포감이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이 시점에는 돌리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돌리고 있다의 개념이 아니고 신고가 랠리가 다시 나와줄 수 있는 기념이 된다. 무엇을 바탕으로? 이제 실적철인데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아니 경제 지표가 좋다며. 진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 지표가 좋다면서요. 지표가 좋은데 어떻게 기업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업 실적이 지금까지 잘 나와준 쪽, 산업이 바뀌어서 행복한 쪽, 그게 뭐라고요? 1순위가 IT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자동차의 기준, 그 실적도 상당하죠. 두 번째 봅니다. 이연제약입니다. 자, 이연제약 들여다보시면 이래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4월 28일 이후에 149%. 대단하죠. 오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자 했어요. 오늘 셀리드도 뭐 난리가 아니었고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뭐 다들 난리가 아니었죠. 내일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이제 거래량의 기준만 보시면 돼요. 이연제약은 내일도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오늘도 1000만 주가 안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꼬리를 감싸 안고 돌렸다면 1000만 주를 넘겼을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 4250억.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LG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높아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8천억 원대, 9천억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절반을 그럼 뺑뺑이를 돌렸다는 얘기야? 고빈도 거래죠. 매수매도. 자, 오늘 보시면은 이러한 그 교육부분이 어제 야간에 6월 20일 날 야간에 이연제약입니다. 추세의 범위 기준입니다. 요 잔액을 벗겨낼 수 있으려면 1000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서 벗겨내야 됩니다. 46,650원의 기준에 요 잔액을 벗겨내는 흐름이 나오려면 1000만 주의 거래량과 지금 1000만 주 넘긴 날이 많아요. 1000만 주 하니까 으악! 1000만 주 하면 5천억. 근데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와주면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해서요. 시초가 뭐 갭상승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개장 전에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진원생명과학과 함께 와우 대박. 2300개 종목에서 5종목 올려드렸는데 그중에 2종목이 폭등이야. 아쉬운 거는 문자 사인까지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든가 아니면 녹화 방송 올려드리면 녹화 방송을 들으셔야죠. 그러면 지금 빨리 유튜브 확인하시고 채팅방에 올려드리세요. 카카오톡 공지 올려드렸으면은 문의 전화 올려드리고 카톡방에도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 날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다. 나 화요일부터는 좀 편하게 진원생명과학, 이연제약, 또 LG전자, 또 그 밖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밖에 많은 종목으로 좀 화요일부터는 제대로 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빨리 주시고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 요 밑에 우리 전화번호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윤정두닷컴이든 주식형.com이든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많은 걸 얻어가십시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유튜브 들으시면 되죠. 근데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죠. 장중에 열심히 올려드리면 뭐예요? 야간에 교육 열심히 해드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를 못 만들면 지금 보시면은 6월 10일 8시 53분에도 또 올려드려요. 이연제약 1000만 주. 마찬가지야. 야간 교육 6월 8일에도 해드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장중에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장 전에 이렇게 6월 9일에도 또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탁스경제TV에서도 10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또 장중에 노란톡에 카카오톡에 이렇게 차트를 잘라서 올려드리면서 녹화를 해드리죠. 이 차트 부분이 이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전부. 그리고 녹화를 해드려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 바로 가기 6월 21일 11시 57분 이현재와 VI 발동 14% 폭등. 지금 내용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쪽에. 이번에는 컨소시엄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그 동영상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상승장악형, 장악확인형, 죄송합니다. 장악확인형, 이 흐름들. 저 흐름들과 함께 장악확인형, 상승장악확인형. 이제는 추세 범위까지. 상승장악형, 상승장악확인형까지의 흐름, 그리고 이제는 추세 범위까지. 49,300원입니다. 여기 뚫으면 3에서 5거래일 동안의 흐름, 거기에 거래대금만 1000만 주의 기준이 잡혀주면 5천억입니다. 5천억씩 계속 터져주면. 이런 내용들을 장중에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려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회원가입하셔서 유료가입하셔서 라이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들으시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동영상 전략을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리니 구독 알람 신청하셔서 이 수익을 다 잡아내시면 되잖아요. 그 이전부터 이현재가 얼마나 저점 편입의 기준을 많이 잡았더라. 오늘의 기준의 교육은 이거였어요. 잘 보시면 개장 초에 거래가 밋밋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나 오늘 뭐 5개 종목 중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셨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데 꼬리가 달린다고 치고 눌림목이 나와요. 그리고 캔들의 기준은 이렇게 생긴 캔들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돌려질 때. 거래량이 다시 실리면서 돌려질 때 캔들은 이렇게 시초가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시초가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돌리고 양봉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이 일봉상의 망치형의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이었다. 하나, 둘, 셋, 빵! 편입의 기준이 얼마? 48,000원. 높게 잡아서 48,000원 전후 거래량 빵 터져 있을 때 48,000원, 47,000원에 기준 잡고 53,000원대다? 그럼 10% 이상이에요. 10% 이상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고점 대비해서 2.5, 2에서 2.5, 그럼 절반 이상 차익 실현. 4에서 5% 대밀리면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되돌리는 흐름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주봉 차트의 흐름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굉장히 버거우실 수 있지만 이걸 쭉 당겨서 보면 이렇게 늘어져요. 변동성 부분이 과도할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봉의 거래대금 또 이 주봉의 거래대금 방금처럼 늘려서 보신다고 그랬죠. 이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봉 기준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야 돼요? 3천만 주. 일봉 기준에서는 1000만 주, 주봉에서는 3000만 주. 그렇게만 돼도 이 시세 부분이 양봉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 내일 당장 결론 어떻게 된다? 자, LG전자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LG전자의 내일 거래량은 최소 거래량 200만 주입니다. 200만 주 이상만 터지면 돼요. 그러면 시초가 대비 5% 이상의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제약의 경우는 얼마?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놓고 1000만 주를 넘기면 된다. 1000만 주를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초가 대비 어떻게 해요? 시초가 대비 변동성 10% 이상까지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거래량 터지면서의 상승장악 확인형의 이러한 흐름들 확인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한 번 더 갑니다. 진진진진 한번 갑시다. 진진진진. 진진진진. 진원생명과학의 진진진진. 그리고 내일 이제 장중에는 뭐 이런저런 종목 많이 나오겠죠. 지금 유튜브 알람 구독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내일 장중에 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삼성 엔지니어링, SM, HMM,
이런 종목군들 막 튀어나오겠죠. 오늘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 다 강세인데. 진진진진 한번 갑시다. 진진진진 한번 가시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도 한 번씩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80명 넘게 접속이 계시는데 엄지척 한번 가시죠. 7, 8에 56, 56명, 60명까지는 눌러주셔야죠. 지금 36분이 엄지척 해주셨는데 60명까지 엄지척 한번 갑시다. 엄지척.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저쪽에 방송이 등록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홈페이지 쪽에 방송이 돼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고 오픈이 돼 있나?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놓고 보시고 진진진 얼른 저도 숨 좀 쉬게. 14번째 방에 저도 진진진 넣을 테니까 진진진 얼마나 좋아요. 무료 오픈해드리고 진원생명과학으로도 또 수익 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 알람 구독 신청 또 올려드릴 테니까 따라하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캔들 교육도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캔들 교육 자료 받으셔야죠. 동영상 자료도 받으시고. 그래서 캔들 자료 올려드릴 걸 좀 준비를 좀 해두세요. 그래서 15일자도 좋고 11일자도 좋고 캔들 동영상 강의 내용.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숨이 이렇게 많이 차네. 자,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4월 13일 이후에 116%. 근데 최근 뭐 이틀 동안에 뭐 50%씩. 이 흐름들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라는 건 또 이슈가 불거졌으니까 형성된 기준이 되겠죠. 오늘 장중에 이현제약하고 진원생명과학하고 둘 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특히 이제 이현제약은 공정공시 내용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뉴스에 따른 변동성. 뭐 어찌 보면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준점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나 많이 지금 4천만 주면은요, 곱빼져 보세요. 1조를 월등히 넘기죠. 계속 진원생명과학이 1조를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는 없어요. 계속. 그러다가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만약에 나와준다면 2조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쭈삣쭈삣 또 밀끌어져 내려가는 흐름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주 지분이 10% 미만이에요. 어찌 따지면 뭐 주인도 없는 회사다라는 얘기까지 감히 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을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고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이 거래량. 진원생명과학은 화요일 날 22일 날 진원 거래량 얼마? 3천만 주. 이게 터져야 돼요. 터지지 않으면 못 가요. 터지지 않아요. 시초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진원생명과학 시초가 대비해서 10%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최소. 그래야 들어가는 거지. 이거 겁나서 들어가. 결론적으로 2시 40분에 하나 선생님께서 진원 오늘 하루 7% 수익 감사합니다. 또 11시 43분에 우리 이용상 선생님께서 진원 조금 샀는데 존경합니다. 재밌어요. 와, 행복해요. 또 10시 41분에는 우리 김용섭 선생님께서 180만 원 17%의 수익. 와우. 18일 날이에요. 라이브 방송입니다. VVIP 라이브 방송 창입니다. 주식 못나이 선생님께서 24,300원 윗꼬리 돌파. 그리고 20거래일 고점 24,800원. 그리고 오늘 고점 얼마? 36,000원. 금요일 오늘. 와. 다만 이제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도 사실상 대부분이 전량 차익 실현 가까이 돼야 돼요.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 그 오늘 기준에 진원생명과학 어떻게 되세요? 갭상승 살짝 나왔다 푹. 그리고 돌릴 때 기준에서 재차 들어가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4월 13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4월 13일에 장중에 상한가죠. 09시 59분에 상한가요. 09시 59분에 상한가.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노계 선생님께서는 09시 30분에 VVIP 방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와, 상한가다. 아, 이때는 상한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죠? 어떻게 할까요? 거래량 터지고 갭 상승의 음봉이 아니라면 시초가에서 쭉 뻗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지. 다만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민트장 선생님께서 전략 들으시고 같이 동반 매수. 그러고 나서 야간 교육을 매일매일 해드렸죠. 그 전에 이미 12일 날도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 진원생명과학을 그 전에 살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비단 월봉인데 주봉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요 캔들 아까도 이현제약에서 보여드렸죠. HMM에서도 맨날 보셨죠. SM에서도 보셨죠. 자, 갑시다. 캔들. 지금 캔들 보시면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캔들 요만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6월. 이게 언젠데 18일 날 야간 교육할 때 18일 날 야간 교육할 때 캔들이 요만했어. 오늘 기준에서 캔들이 와. 얼마나 했길래 요만했다니까. 요만 25,500원. 25,500원.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 25,550원 기준에 장중에 교육하던 화면을 드린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 자락에서 잡으시고 36,000원까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야간에 교육 또 해드렸잖아요. 야간에 4월 13일 날 해드리고 4월 13일 날 기준거래량 그때 2천만 주 그때도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4월 13일 날 10일 날 교육해드리고 13일 날 00시 50분에 또 13일 날 개장 전에 전부 다 올려드리고 중요한 거는 뭐 최근의 기준인 거죠. 금요일 날 아까 보셨잖아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와 24,300원 꼬리 감싸 안았어요. 24,800원 52주 고가를 넘깁니다. 거래량은 터져 있습니다. 4월 13일 09시 25분에 목표가가 2만 원 18,350원. 36,000원이니까 얼마 딱 100%네. 저 기준에서만 100%. 저런 기준점을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4월 13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 안 하시니까 그래요. 그럼 전략 기준 잡아드릴게요. 자, 보시면 월봉 기준에서 장악형의 캔들이 나옵니다. 이게 18,650원일 때. 언제? 4월 13일 장중에 올려드릴 때. 장악형의 기준인데 거래량만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캔들 한번 합시다. 캔들 자료 드릴 테니까. 캔들 채팅방에. 긍정적으로 캔들 올려주시는 방에 얼른 캔들 그 방에 오늘 자료를 좀 많이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캔들 그 주말에 나갔던 교육 자료 그 원본 그것도 올려드리고 링크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캔들 파일 있죠. 도서한 권 다 통으로 올려버려요. 그냥 캔들 파일 그냥 도서한 권 통으로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게 쪼개져 있는 거 말고 도서 파일도 그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캔들 도서 파일 붙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셔가지고 너무 쪼개져 있으면 막 띵띵띵띵띵띵 소리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6개, 7개 파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로 해서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올려드리고 지금 이벤트 팝업창 올려드리고 캔들 한번 해주실 때마다 캔들 좀 능동적으로 너무 자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힘들어. 오늘 장중 내내 VIP 회원님들 라이브 방송 올려드려 전략 올려드려 녹화해드려 여러분들 진원생명과학 2번씩이나 전략 올려드려 또 이현제약 올려드려 LG전자 마지막엔 시황 올려드려 숨도 못 쉬겠어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면서 94명이 유튜브에 계시는데 그 캔들 한번 못 눌러주세요. 엄지척 한번 못 해주시고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캔들 얼른 캔들 해주시고 자료 쫙 올려주시고요. 캔들 오케이.
저 물 한 모금 더 먹고. 캔들. 왜 이렇게 숨이 막히죠? 어제도 그랬는데. 이 비만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비만의 한계. 아우, 참, 살 빼야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에 이런 장악형이 떠 있는 게 이게 4월 달의 기준이에요. 4월 달. 4월 13일이니까 거래량 좀만 더 터져 주십시오라고. 결론적으로 이 4월 이후에 5월 그리고 6월에 요 25,550원 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요 자락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거래량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거래 대금이 여기서 더 실리겠죠. 왜? 주가가 여기서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완벽하게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힘이 좀 없어서 이 설명을 그냥 넘어갈게요. 왜? 지금 링크 올려드린 거에 똑같은 내용, 지난주에 똑같이 녹화를 해드렸어요.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녹화 방송 충분히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다시 잠깐만 해드려요. 자, 캔들의 기준은요. 1주 월봉, 5분봉, 10분봉 다 똑같습니다. 거래량도 똑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게 5에서 10거래일이라고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거래일 기준. 근데 이제는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3에서 5거래일 내지는 1에서 3거래일. 무슨 소리냐면은 예전 방식의 윤정두가 주식 34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 방식의 전략을 꾸릴 때는 전표에 적어서 창구에 내서 주문 대리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기준은 비이성적인 거래량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캔들 크기도 제한적이고 또 상한가 제도도 제한적이고 지금의 상한가 제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는 언제? 2015년 6월부터 바뀐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의 교육자료에는 3에서 5거래일로 이제 수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변동이 커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고점의 인식을 잡는 캔들을 잡겠다? 월봉 크기, 이거 일주 월봉 다 똑같다 그랬어요. 이 꼬리 부분이 달려있잖아요. 월봉 크기 하나인데 이것도 일봉의 기준에서 하루의 변동성이 뭐 30%씩 나왔다? 그럼 그 기준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꼭 5개, 10개, 3개, 5개, 1개, 3개 이렇게 볼 필요 없이. 그래서 1에서 3거래일까지 보는 부분은 지금의 변동성은 장난이 아니죠. 뭐 예를 든다면 정확히 3월 9일 날 HMM이 22,000원짜리 HMM이 UBS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24,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더니 다시 UBS가 막 때려 팔아. 그렇게 되면서 2만 원이 이탈돼. 24,000원에서 2만 원. 그럼 낙폭이 심화됐어요? 안 심화됐어요? 심화돼 있죠. 거기서 돌려 꼬리를 달아? 그럼 편입의 기준도 고민해 볼 수 있다의 설정 범위라는 거예요. 당일 기준에서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5분봉, 10분봉, 30분봉 다 보시잖아요. 분봉. 하루를 기준 잡았을 때 분봉에서 충분히 그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따지면 어떻게 해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로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형주의 변동성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10거래일. 자, 다시 보시면은 추세적인 하락이 나와야 된다. 근데 내리 음봉이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야. 뭐 이날은 뭐 이렇게 양봉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지. 근데 추세적인 범위가 하락이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서 3일이어도 되고 3일에서 5일이어도 되고 다 좋습니다. 변동성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잘 보세요. 어디가 끝자락인지 모르고 내려와. 진짜 어디가 끝자락. 또 밀렸어 또. 여기는 지금 장악형의 기준이 거의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속이 덜 상해.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또 개파락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진짜 막 정신이 혼미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가는데 어느 날 시작 가격이 뭐 여기랑 똑같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밀려 내려와 있는 구간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 돌리는데 어디가 끝일지 모르고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렸는데 이것을 감싸 안고 돌리더라. 그래서 신뢰도가 사실은 더 높아지려면 평상시 캔들 크기 대비해서 이 마지막 캔들이 조금만 더 크면 더더욱 신뢰도가 좋다. 왜? 너무 왕창 크면 그 비이성적이야. 막 이따가는 음봉이라고 쳐봐. 그러면 안 되지 또. 이걸 또 감싸 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5배에서 3배 수준.
그 정도 수준의 음봉이 떨어져 내려온다. 근데 그것을 어찌됐건 감싸고 돌리더라고요. 그 힘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힘이 세려면 이렇게 형성돼서 음봉으로 떨어졌든 말든 여기서 꼬리 달리든 말든 감싸 안고 끝내야죠. 감싸 안고. 여기서도 감싸 안고 끝내야 돌리는 거예요. 절반 3분의 1 안 돼. 시초가까지 그냥 감싸 안고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수반됩니다. 대부분. 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막 이렇게까지 작아지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제 조건을 뭐라고 말씀드리면, 뭐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하락 추세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저점이 인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은 평상시 캔들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 3배 정도 수준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결론은요, 캔들 크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악형의 기준에서 일부 거래가 실려줬다는 거하고, 그리고 장악 확인형일 때 거래가 5MA, 20MA 부딪혀줬다는 거하고, 여기까지 밋밋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왕창 실려주면서 흐름이죠. 그럼 우리가 이 캔들 기준에서 주봉에서도 장악형 나오니까 거기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어디의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느냐, 또 어디를 손절 범위를 설정하느냐, 그걸 놓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도 캔들이 주봉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옵니다. 응? 너무 작죠? 근데 여기에 살짝 보면 어떻게 되죠? 주봉이 거래량이 수반돼 있죠. 이럴 때 기준에 장악 확인형의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사실 이 장악형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애매해요. 거기다 캔들 크기도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던 기준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요만한 캔들 크기, 이런 게 여기서 발생이 되고 그것을 감싸낼 때 거래가 상당폭 터져줘야 신뢰가 높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편입할 수 있느냐? 장악형이 떴을 때는 앞전에 시가와 고가까지 다 편입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날 꼭 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날 못 보고 그 다음날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의 기준에서는 이 몸통과 꼬리까지. 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대밀릴 때 손절은 어디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봉, 이거 음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장악형 이렇게 떴다고 치고 새로운 봉이 기준봉이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봉의 절반이 훼손되면 안 된다. 장악 확인형이 됐어요. 마찬가지. 성향에 따라서는 요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전체 양봉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을 수 있고요. 혹은요, 얘를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뭐야, 다 핑계대는 거 아니지. 성향에 따라서 또 종목에 따라서 달라지죠. 대형주 기준에서는 요 두 개의 장각형의 캔들 크기가 제한적인 크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변동률이. 그랬을 때는 묶어서의 절반, 혹은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이야. 그러면 여기. 내가 손절 범위를 설정했는데 분할 매수까지 설정했어.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편입의 기준이 잡혔어. 그러면 요 첫 번째 봉의 기준점, 그 절반을 설정을 한다. 이게 매번 말씀드리는 게 교육받고 수익 내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캔들 자료만 여러분들께 동영상 교육 정형화해서 잡아놓은 거 광고 하나 없이 교육만 9시간 이상을 해드리죠. 이게 1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9시간 강좌가 5개가 있어요. 45시간, 45시간. 그것만 다 섭렵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실전 투자대에 1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배우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실 때 진원생명과학을 1회 1회에서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수반되는 걸 월등하게 보십시오. 거래량 없을 때는 멈춰 계시고요. 그 다음 범위에 흐름. 결론적으로 13일 날의 기준이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요 자락. 여기 상한가 날 요날. 미리 그런 거래량 터져 있을 때 눌림목에서 들여다보는 전략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요 기준 이게 주봉이구나. 죄송합니다. 일봉인 줄 알았어요. 갭이 나왔고 제가 일봉인 줄 알았는데 어찌됐건 요 기준의 장악형의 흐름과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흐름. 그럼 앞전의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또 수반되느냐 여부. 지금도 앞으로도 거래대금. 그래서 캔들의 크기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전의 흐름 대비해서 캔들 크기가 좀 더 커져 있어야 돼요. 기준봉이 됐든 장악의 봉이 됐든 그 다음 봉이 됐든. 그리고 눌려있을 때 거래량이 없으면 안 쳐다보고 그 다음 돌릴 때 그러면서
들여다보고. 결론적으로는 요 흐름 이후에 여기 하나 더 터지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36,000원까지 끌어올려지죠. 거래량 부분은 주봉인데 벌써 이미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를 오버슈팅 자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의 기준에서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주의 조치가 들어가면 우리는 따라붙지 않는다. 개별 매매 기준으로. 지금도 어차피 개별 매매 잡아드리지만 이게 이제 일봉의 기준이 되겠죠. 일봉의 기준.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똑같아요. 장악형, 장악 확인형. 그러고 나서 주봉하고 아까 똑같죠. 비슷하죠. 장악형, 장악 확인형. 그 다음에 이 흐름. 그러고 나서 갭상승의 상한가. 다시금 보시면 장악형 떴을 때 여기는 일본 기준에서는 거래가 눈에 띄어요. 근데 저 거래량이면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날 뜬 거래량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요 거래량 뜨고 눌려지고 OMA, 20MA 거래량 뜨고 여기. 여기서는 뭐 성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OMA, 20MA 거래량. 그러고 나서 그럼 저거를 다 놓쳤다. 왜?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말이 쉽냐라고 했을 때 다 놓쳤다라고 한다면 저 일본 기준을 다시 깔끔하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준이고 4월 13일이면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거래량의 기준, 이 거래량의 기준을 상한가 들어간 거래량이니까 그 다음 날의 기준이 저 거래량의 기준에 의미 있는 거래량을 기준을 잡는다. 요 거래량을 잡아서 상관없고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여기서 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의 흐름이죠. 그러면 요 거래량의 70%의 기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의 기준을 잡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하루 거래대금 2,000억.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 터졌어요. 그럼 매번 1조를 터뜨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70에서 80%. 직전 거래의 70%, 80%. 거래량 기준. 그 거래량이 터지면 똑같이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앞전 거래 대금을 넘깁니다, 대부분. 내일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천만 주는 최소 터져줘야 시초가 대비 10%는 나올 수 있다. 내일 양봉으로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 또 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내려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동시효과부터 들여다봐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사실상 일봉 차트에서 무조건 이렇게 갈 줄 알았다? 아니죠.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돌렸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준 잡기가 더 좋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캔들 부분은 넘어갈게요. 캔들 부분은 조금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는 부분이 전제 조건과 편입의 기준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게 다 도서겠죠. 도서 다 뿌려드렸으니까 그거 혼자서 공부하시고 그다음 제발 부탁인데 공부해서 뭐 하실 생각하지 말고 수익 내고 교육을 받으세요. 그 수익을 낸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종목을 볼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하면 진원생명과학 당장 매매할 수 있어요? 캔들만 배워서 되겠어요? 거래량, 이평선 다 배워야 되겠죠.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 봐야 되겠죠. 그럼 윤정두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 범위가 요 거래량이었고요. 요 거래량의 뭐 70%의 수준을 기준을 해서 놓고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볼 수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요 앞에 거래를 넘길 때 기준점을 어쩌고저쩌고 이게 24,800원. 그러면 설명을 들으면서 아 나 매매해야지 수익 내는 거하고 설명 다 듣고 그 다음날 오늘 같은 날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못 들어가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도 보시면 잘 보세요.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꼬리 달리고 이만큼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음봉으로 형성이 됐겠죠. 파란 색깔.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립니다. 다시 돌리면서 윗꼬리가 부담되긴 하지만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윗꼬리가 설리는데 여기는 거래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범위에 그러면 이런 라인들 있죠? 거래량이 실리는 이런 라인들. 거래량이 실려 있잖아요. 이 라인에 양봉이 형성될 때 실패한데도 따라본다. 그게 얼마? 32,000원, 31,500원. 31,500원, 32,000원. 그리고 나서 36,000원. 잘 생각해 보세요. 개장초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면 개장초부터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여기가 시가입니다. 근데 꼬리가 이만큼 달려있는 도지, 장족의 도지에 여기서 바로 따라본다. 그건 무리수가 있죠.
또 거래도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럼 그 다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좋다. 요거다, 요거. 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요 자리면 얼마야? 31,500원, 2,000원. 32,000원이면 주가 많이 올라온 겁니다, 사실. 응? 오늘 기준에서도. 그죠? 33,000원이 한 10% 올라온 거니까 32,990원, 32,950원에 끝났잖아요. 29,950원. 29,950원. 3만 원이라고 잡고 3만 원 대비해서 금요일 날 목표 주가 3만 원이었는데 29,950원이야. 거기서 끝났어. 그리고 36,000원 목표 주가를 드렸는데 오늘 36,000원 찍어버렸어요. 근데 7% 이상 올라간 시점에 거래량이 수반돼 있다?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얼마? 10%까지는 따라 붙는다. 결론은 편입기준 잡고 36,000원 찍고 밀려 내려오면은 전량차익 실현. 10%의 수익이 났으니까 2에서 2.5% 조정받을 때, 또 4에서 5% 조정받을 때 50% 이상씩 전량차익 실현. 저 부분은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링크도 올려드렸죠. 그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 배우셨어요. 근데 안 되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오늘 기준에서 잘 보세요. 6월 18일 9시 54분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기준에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어디예요? 카카오톡.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 또 카카오톡 여러 방 계신 분들은 14번째 방으로 옮겨 오십시오. 14번째 방. 지금 카카오톡 채팅창에 올려놔드렸으니까 링크를 14번째 방으로 옮겨 오시고, 그리고 엄지척 좀 더 눌러주시고, 엄지척 50개 뿐이 없어. 동네 창피하게. 매직 계산기 이렇게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얼마예요? 11.93. 25,800원. 10시 4분. 동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라이브 방송 동영상을 녹화하는데, 우리는 24,500원 그 전후 수준에서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녹화하는 사이에 10시 4분에 얼마? 25,800원. 10시 10분에 27,150원. 10시 13분에 28,250원. 고가가 28,250원. 그리고 이날 종가가 29,950원. 그러면 라이브 방송을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따라붙을 수 있죠. 왜? 10%까지는 들어간다고 했으니. 또 그 전에 주식문나이 선생님께서 자 24,300원 넘기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이걸 문자를 못 보내는 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변동이 나오다 보니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낭패를 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36,000원 갈지 내가 알았나? 윤정도가 어떻게 알아 이거 36,000원 갈지. 응?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 우리가 절반 이상 사죠. 우리가 다 몰빵해서 사면은 몇백억 못 사겠어요? 응? 몇만 명이 보고 계시는데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는 그때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추세범의 흐름, 그리고 이 자락의 흐름을 한 번 더 놓고 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오늘 36,000원까지 거래대금 실어 가면서.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린 거예요. 어제 야간에. 그러고 나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이현재학 한 번 더 올려드렸죠. 6월 20일 날. 개장 전에 이현재학까지 다시 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몇 시냐면은 22시 24분이죠. 그러고 나서 개장 전 08시 52분에 자 이현재학까지 같이 봅니다. 1,000만 주의 기준입니다. 라고. 그리고 장중에 전략. 목표주가 36,000원. 이거 언제부터? 금요일부터. 금요일날 교육받으신 분들은 36,000원이야? 그리고 나서 또 들여다보셨겠죠. 야 거래량 3천만 주 터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1,300만 주가 터졌어. 10시 10분에. 이때도 촬영을 하는데 7.18이잖아요. 이게 20.20까지 올라왔어요. 7.18에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7.18이야? 와 시초가 나는 줄 알았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1,500원, 32,000원 기준. 이야 거래 터지고 있어. 막 돌리고 있어. 우와 야야야야야. 그러고 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10.68.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는데 더 이상 캡처하지 맙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요 흐름들.
이게 잠시만요. 20분봉, 20분봉. 요 흐름들. 여기구나, 여기. 깜짝 놀랐네,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금요일 날 20분봉으로 본 이유가 요 거래량이 터지고 요 거래량이 터져야만 나온다. 이때 동그라미 쳐드린 건 뭐냐면 거래량이 없으니까 캔들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강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오늘의 기준에서 여기였죠. 시초가와 여기까지의 양봉이 형성됐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돌리는 기점에서 첫 번째 봉에서 무조건적으로 따라붙을 수는 아니죠. 정확히 보셔야죠.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실리느냐의 그 부분. 그리고 절반 라인까지는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5분봉의 기준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분봉의 기준에 여기까지 양봉으로 형성됐어요. 직접 그려보세요, 다.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이렇게 형성됐겠죠.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돌리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꼬리죠, 일단은. 그렇게 하고 여기 위에도 이만큼이 꼬리에서 지금 요만큼이 양봉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있는. 그리고 요 정도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요거 옆으로 당겨서 보면은 몸통이 여기까지 몸통인 시초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몸통인 여기까지 몸통인 아래 꼬리 윗꼬리의 양봉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거래량이 좀 수반돼 있어. 이게 얼마? 31,500원, 2,000원.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잡아드렸잖아요. 다시 봐요. 31,500원, 2,000원. 매직 계산기를 뭐 역산으로 해서 내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럼 라이브 방송은 이때 들으시고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녹화를 뜨고 오픈을 해드릴 때까지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다 오른 거 왜 줘? 금요일 날도 다 오른 거 왜 줘? 그럼 금요일 날 배웠으면 오늘 스스로 매매가 돼야지.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익 내고 배우시란 말이에요. 수익 내고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 막 전화해서 나 내일부터 같이 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빨리 전화를 하시든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가입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밋밋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추가 거래량이 터질 때 기준에 본격적으로.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리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이게 지금 33,5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36,000원까지 팍. 그러니까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이게 32,900원이거든요. 일봉. 이게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금요일 날도 오늘도. 그래서 결론은 한 번 더 발송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마지노선의 기준에 5% 34,200원 마지노선의 경우에 34,200원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 마지노선의 경우. 배우신 대로 2% 밀리면 35,300원에 그리고 4% 밀리면 34,600원에 그럼 평균적으로 하면 35,000원 수준의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금요일 날도 해드렸고 오늘도 해드렸고 근데 혼자서 못 잡아낸다. 그러면 같이 가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받아서 대학 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되죠. 장중에 교육받고 왜 들어가는지 교육받고 자, 장학형 떴습니다. 장학 확인형이 떴습니다. 이 정도 자락에서 25,000원대에서 장학 확인형이 떴겠죠. 그죠? 그 기준을 다시 볼까요? 그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학 확인형이 뜨는 기준이 여기고 그리고 25,500원 기준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 25,500원의 기준에 요 위치에서 장학 확인형이 뜨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던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양봉의 상한가. 그러고 나서 꼬리 달리고 내려왔다 다시 돌리면서 31,500원, 32,000원. 거기서부터 36,000원까지. 그리고 또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스스로가 매매가 원활치 못하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수익률 대 7,681% 세계 기록 깨버리잖아요. 요거 3+2를 진행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교육교재를 9시간짜리 5개가 있어요.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데 다 팔고 있습니다. 9시간짜리 5개인데 9시간 한 강당 110만 원. 5강이니까 550만 원. 그 부분을 전체를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전부 VOD 교육 교재까지 평생 그럼 공부하실 수 있겠죠. 다 드리고. 그건 수익 내면서 들으시고. 또 USB 하나를 드립니다. USB. 99만 원 상당의 USB. 그리고 아까 보신 매직 계산기. USB는 14시간짜리 기초교육. 전화번호 밑에 나오죠. 포털에 뒤지면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증권카드 이거 34년 된 거.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워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이 수익률들이. 다른 분들 수익 계좌도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최근에 두산중공업, SM, 또 HMM 적게 들어갔지만 수익입니다. 소소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수 앱시스, 단기공략주의 기준이었죠. 전부. 과금하시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후기를 올려주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과금하시고. ST팜, 와우. 와우.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이거는? 키리우스 선생님. 또, 계좌 수익률. 일자별 수익률. 시장이 대세장으로 와서 이런 우리 주력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럴 때 수익은 다시 확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종목에서 또 수익 확장 부분을 가져가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에 IT 자동차에서 또 LG화학에서 눌려져 있던 부분의 흐름은 응집돼 있는 만큼 한 번에 세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기준 대비 몇 달이 지났는데 수익이 안 난다? 대신에 손실도 제한적일 거야, 아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주력주의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서는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결실 잡아내고 또 수익 종목에서의 수익 잡아내고.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 수익 한번 싹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지금 기준은 이제 1, 4분기의 수익 대부분인데 2, 4분기에 HMM 수익만 해도 얼마나 휘황찬란해. 그리고 최근에 두산중공업, 또 삼성엔지니어링, SM 그 수익들 전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좌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장문에 후기도 올려주세요. 후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하석 우덕 선생님께서 6월 30일이 만기신데 1월 22일이죠. 1월 달에 어제 3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트하우스 구입이 꿈입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월 22일 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3월 17일 날 그 꿈을 이루셨어요. 펜트하우스 구하시고 그리고 시드머니 없어서 쉬신다. 그렇게 해서 6월에 만기신데 쉬시고 계신 중인데 원래는 일주일 열흘 이상 연장을 안 해드리는데 연장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1년이면 어때요? 편하게 쉬시다 오시면 되는 거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계산 힐링 선생님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10억 계좌 4억 8천까지 됐다가 얼마요? 21억. 와. 그게 다 대형주, 주도주에서. 그게 지금 만약에 멈칫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새로운 기회 잡으면 되죠. 3, 4개월 동안에 철강 굉장히 많이 갔었어. 많이 갔었어죠. 결국은 다시 미끄러져 버렸거든. 카카오 굉장히 많이 갔어. 그럼 그런 종목을 이제 또 잡으면 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이제 분기가 시작됩니다. 3분기 기준에서 실적잘 맞이해서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 내셔야죠. 전화 주시고 내일부터 개장 전부터 함께 움직이셔서 내일 얼마나 장 좋겠어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락에서 잡아내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십시오. 제가 또 귀 만졌어요. 귀. 막 귀 만졌어. 우리들끼리 사인이야. 귀를 막 만지고 있어요.
자, 화수목은요, 박승재 TV에서 방송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야간 7시 그리고 야간 23시에 추가적인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성대결절 수술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행운의 7777 한번 갑시다. 7777. 김규현 선생님 강퇴시켜주세요. 13번째 방에. 흠이 죽쓰고 있으니까 얘기 쏙 들어가 버렸네. 고점에 물린 회원님들은 우할고 강퇴시켜 지금 당장. 저런 마인드면은 뭐 주식 안 하시는 게 나아. 그리고 같이 안 계시는 게 낫고. 바로 강퇴부터 시켜요. 13번째 방에. 흠이가 왜 어제 야간에도 교육을 그렇게 해드리고 어제도 자료 다 올려드리고 왜 본인 입맛에 다 맞춰서 윤정두가 해드려야 돼? 김기현 선생님 마인드가 왜 그렇게 돼 있어? 강퇴시켜 밑에 전달사항이 이게 좀 늦구나. 강퇴가 되셨네. 그래도 이제 다른 방으로 또 들어오시겠지. 결국은 마인드 차이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움직이시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 계시면서 내 불만을 막 토로해 거기다가. 그러면 왜 강퇴를 시키냐면요. 김규현 선생님 같으신 분이 계시면은 다른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어? 야, HMM 막 최고점에 잡아갖고 난리 난 거야? 어디서 그따고 22년간 여러분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또 동호회에서 유료 활동에서 22년간을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렸다. 별의별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방금처럼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김기현 선생님 말씀 내용이 HMM 고점 대비 밀리니까 얘기 쏙 들어왔네. 아니 그러면 수백 종목을 다 얘기해야 되나? 두산중공업 얘기 계속 해야 되고 있고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 HMM 우리가 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차익 실현을 했어. 예를 들면 혹은 마지막 물량 손절했어. 그걸 김기현 선생님께 또 여러분들께 무료 회원님들께 전부 보고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 그건 아니지. 그럼 마인드가 HMM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면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뭐 내일 장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든가 혹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라든가 어디서 감히 아무리 윤정두가 어리고 젊고 그렇다고 해도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다 지금처럼 강퇴해요. 그건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 뭐 몇 시간이야? 거의 2시간 정도 되나요? 2시간 가까이를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솔직히 이런 광고는 좀 할 수 있는 거고. 내일은 화이팅 하십시오. 내일은 수익 내시고 우리 김기현 선생님도 다른 쪽에 가시더라도 또 다른 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도 본인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큰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